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11호 대책 이후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부가 슬쩍 발을 빼서 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10억 초과 주택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죠. 4억, 2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 놓고 그 잔금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연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로 취득을 할 경우는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한 거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좀 더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대책 이전에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같은 경우는 LTV 70%를 적용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 전부가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경기도 12군데까지 그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은 LTV가 40%로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전역이기 때문에 도봉구나 노원구나 강북구나 하물며 금천구 이런 데를 매입을 할 때도 LTV가 40%인 거예요. 무주택자만 가능한 거예요. 1주택일 경우는 그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40%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을 사는 데 있어서도 40%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기존에 10%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을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70%에서 40%면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10억을 초과가 되면은 4억, 25억까지 초과가 되면 2억 이렇게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KB 시세 기준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원성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발을 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생애 최초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대원 모두가 생애 최초, 그러니까 세대원 모두가 단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었어야 돼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이 내용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좌동으로 돼 있죠. 똑같이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6억 한도는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10억 넘어가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9천, 8억 그리고 무주택.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부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을 할 때만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 전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70%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프로가 아니라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대신 15억 초과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금융권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음은 이제 정책성 대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대출은 조건도 더 까다롭고 한도도 더 작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신 금리가 매우 낮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순자산이 4억 8,800 이하여야 돼요. 이것도 부부 총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7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면은 종류별로 한도가 있어요. 일반 차주, 그냥 일반적인 대출을 진행을 할 때는 한도가 2억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초 같은 경우는 2억 4천, 신혼부 대출을 할 때는 3억 2천, 그리고 신생아 대출을 할 때는 4억까지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이에요. 자, 이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7천, 6억 무이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이하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을 할 때만, 그리고 무주택. 자, 이것도 한도가 좀 올라갔어요.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면 55%, 뭐 대표적으로 뭐 빌라가 되겠네요. 그런데 생초나 실수요자, 우리 그 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 실수요자에 해당이 되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면 65%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한도는 일반 3억 6천까지, 그리고 생초 같은 경우는 4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지원이 아니죠.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금통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집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되게 중요한데요. 자,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14억 7천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KB 시세가 15억이 넘어요. 그랬을 때는 뭘 적용을 받을까요? 자, 15억 초과 같은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15억 이하는 6억인데 15억이 넘어가는 순간 4억으로 줄고요. 그러니까 2억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5억이 넘어가면 2억 원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 금액이 14억 7천이라고 해도 KB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면은 이거를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억 초과로. 그래서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원래 6억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면 2억을 어딘가에서 막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실거래가가 아닌 KB 시세다. 자, 신문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KB 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KB 시세는 하, 중, 상이 있어요. 하는 이제 저층 같은 경우고 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15억이 초과가 되느냐, 25억이 초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KB 시세가 없는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 밖에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든지 그 밖에 주택들은 KB 시세가 없는 것들이 많겠죠. 그럴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동작구에 있는 레미안상도 3차 같은 경우 14억 8천에 샀어요. 실제로 내가 거래가 된 금액, 이 금액에 내가 샀는데 KB 시세는 15억 4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5억 초과, 그래서 6억 원이 아닌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비싼 거 좀 볼게요. 용산구 이천 코롱 같은 경우 23억 8천만 원에 샀어요. 실제 거래된 금액이. 그런데 KB 시세는 2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4억이 아니라 2억까지 밖에는 대출이 안 된다라는 점 잘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가,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가 대출이 더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 LTV의 기준은 KB 시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 시세를 기준으로 40%, 규제적이 아니면 70%까지 LTV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을 빼줘요. 그러니까 소액보증금, 뭐 방빼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빼고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돼요. 또는 실거래가의 40에서 70%, 거기서 또 최우선 변제금을 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게 더 낮을까요? 그러니까 KB 시세보다 내가 더 싸게 샀어요. 하지만 KB 시세가 기준이 아닌 그 싸게 산 그 금액을 기준으로 LTV가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경매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가의 70%, 이건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그냥 다 일단 70%를 다 적용을 해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빼고요. 거기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어떤 금액이 제일 낮을까요? 네, KB 시세 금액이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낙찰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70%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KB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대출에 대한 기준은 LTV의 기준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도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세하게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KB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런데 9억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9억에 서울이니까 규제적이니까 40%를 적용을 받으면 3억 6천에서 소액보증금 이거 뺀다고 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빼면 3억 5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MCI, MCG라고 있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MCI, MCG란 건 뭐냐면요, 이 소액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금융권에서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흔히 막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보니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굳이 소액 보증금 이걸 빼지 않고, 그러니까 안 빼고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소액보증금을 안 빼니까 그대로 40%인 3억 6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을 때.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매입을 한 금액도 9억이고요. 낙찰을 받은 금액도 9억이에요. 그러니까 KB 시세가 10억인데 그 물건을 내가 9억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랬을 경우 무조건 70%를 일단 한다고 했어요. 그럼 6억 3천에서 소액보증금 빼고 그럼 5억 7,600인데 MCI, MCG 반영을 하면 6억 3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 KB 시세의 이 금액과 낙찰 받았을 때 산정한 금액과 낮은 금액은 KB 시세 금액이죠. 그래서 경매로 9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을 때는 3억 6천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차이가 좀 나죠? 하나를 더 볼게요.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KB 시세가 8억 5천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7억 5천에 매수를 했어요. 일반 매매로 진행을 했어요. 이럴 가능성 매우 희박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규제적이 아니니까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5억 2,500에 소액보증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소액보증금은 4,800만 원이에요. 그럼 4,800을 빼주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7,700인데 MCI, MCG 적용을 해서 소액보증금 안 빼고 진행을 하면은 5억 2,500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경매로 똑같이 7억 5천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시세가 이 정도 하는 거를 지금 분위기로는 7억 5천에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엔 더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70% 적용을 하고 소액 보증금 빼고 대출을 받으면 5억 4,700. 그런데 MCI, MCG 적용을 해서 5억 9,5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KB 시세 기준으로 둘 중에 낮은 금액인데 KB 시세 기준으로 한 것도 5억 9,500이죠. 동일하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9,500인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5억 9,500, 그냥 매입을 했을 때는 5억 2,500, 7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일반 매매로 샀을 때보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가 7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유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새벽하늘 김태훈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